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 또 브라인드네요. 우리가 데자뷰란 말이 있죠. 올해 검은 고양이 두 마리를 해놨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 기억이 나네? 약간 그런 거죠. 정씨가 이제 작년 9월에도 상당히 낙폭을 많이 깊어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거의 극적으로 거의 9월 말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또 추석 세고 나서 뭐 폭발적으로 올랐죠. 작년 9월도 한편을 놓고 보면 이게 9월 정시인데 뭐 지금 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한 13일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고 반등을 하다가 8월 중순부터 밀려왔었어요. 8월 16일 날. 근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똑같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15일 16일 날 빠졌었고 잠깐 하다가 다시 또 참 신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년 전에 겪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우연의 일치를 놓고 봤을 때 또 고시오리를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11월 달부터 올랐죠. 그러면 약간 이 데자뷰란 걸 갖다 붙이면 우리가 다음 달을 이제 장을 준비할 때도 장이 반등은 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하겠지만은 반등의 속도는 생각보다 더딜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해서 빨리 하락했으니까 때로는 빨리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빨리 하락했던 악재가 여러 가지가 누적됐다면 반등하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고, 지금 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게 되면 빨리 급락했기 때문에 빨리 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자리가 저점일지 아니면은 또 저점을 만들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결과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데자뷰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바로 이런 거죠.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 영어 표현으로는 im이라는 표현에 already라는 단어를 쓰죠. 이미 내가 봤다, already se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이런 패턴을 많이 봐요. 그쵸? 또 가장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9월 8월 초순에도 8월 1일부터 급하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을 느린 반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편을 놓고 보면 참 시장이란 게 또 근래 놓고 보면 또 요때도 있었네요. 요때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반등했어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약간 6월 12일 또 중간이네요. 하필이면 또 빠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훅 빠졌다가 훅 빠지니까 조금 반등을 했지만은 종국에는 그리고 나서 흐름 자체는 조금 올랐지만은 결국에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약간의 배틀 흐름이 있었고, 요때 같은 경우는 또 한 달 반 정도 쭉 오르다가 훅 빠졌다가 또 이렇게 더딘 과정이 겹쳤죠.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훅 빠지고 나면 약간의 한 1, 2주 정도는 더딘 과정이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데자뷰라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훅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반등의 속도에 대해서는 V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U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종목에서도 같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이런 것도 한번 적어봤어요. 환율을 잡아야 정시가 산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똑같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여타국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조금 더 높은데 지금 원화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보게 되면 1350원, 물론 월말이고 하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외환시장에서는 일단 엔화가 계속 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이끈다는 거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 그리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역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의 가파른 약세가 달러 강세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엔저 정책을 고수하니까 엔저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엔화가 약세. 그러면 엎친 데 겹친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유로존이 약화가는 거는 경기 둔화 우려. 그렇죠?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가 강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엔화는 계속 약세. 엔화는 YCC 정책을 없는다고는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현 엔저 정책을 유지하는 그 정책에서. 근데 일본 정시마저도 이렇게 엔화가 많이 올라가는 데는 오히려 이제 주춤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정시가
같이 움직인다를 본다는 거죠. 일본이 어느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같이 흔들리는 거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주변에 유독 한국 증시의 노이즈가 큰 것은 한국 증시에서 보여지는 환의 리스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핑크색이 엔화의 흐름이고요. 조금 가운데 굵은 이 갈색이라고 해야 돼. 이게 엔화의 흐름이고 엔화 일본 돈이죠. 그리고 밑에 게 원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돈이고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 흐름인데 환율과 지수는 대부분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때는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지수는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거의 엔화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쵸? 올라갈 때 근데 올해 4월달 이후부터 약간 다른 변화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4월 중순부터 엔화가 약세로 가는 속도가 원화가 약세로 가는 속도보다 빨라요. 훨씬 빠르죠. 벌어졌죠. 지금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작년도 9월이나 뭐 작년도 하반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엔화와 원화가 거의 비슷하게 붙어서 움직였는데 4월 이후부터 촉지하게 많이 확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에 대한 매력이 한국보다 훨씬 높겠죠. 그렇다고 일본이 좋다는 소리는 그건 다른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시장과 주식은 약간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놓고 보면 주식은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겠죠. 수출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환율의 약세는 곧 정시 부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대자보라는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시장은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환율이 잡히기 전에는 정시가 반등을 하는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 그리 보는 겁니다. 보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장은 오늘 제가 내일 정시를 하지만은 내일도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속도에 따라서는 빨리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 걸 많이 생각할 때는 지금 봤던 대로 여러분들이 외환시장에서의 안정화가 가장 우선이란 겁니다. 뭐 이거 절대치는 없어요. 뭐 최근에 한 1330원 정도 1330원대 정도로만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지수와 분석을 해보면 안정화돼도 그게 뭐 인위적이든 자의적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도 흔들리고 약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포함해서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이거 어디다 구심점을 잡아야 될지 여기다 찍찍 줄을 꺼야 될지 여기서 비율을 분석해야 될지 그건 알 수는 없거든요. 그 관점으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